여수가 품은 작은 섬. 남도의 봄바다는 이른 새벽 문을 엽니다. 섬 사람들의 하루도 일찍 시작되지요. 오늘 날씨가 바람도 안 불고 좋네요. 앞에 뭐 있겠어. 오늘도 새벽달을 보며 집을 나서는 경숙 씨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다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무태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살다 보니 바다는 부부의 직장이자 인생 그 자체였지요. 이렇게 매번 우리 남편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 나왔었대요. 네, 혼자 가면 일을 못 하니까 둘이 가야 모든 손발이 맞아서 할 수가 있어요. 날씨가 오늘은 좋아서 괜찮네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죽어. 말도 못하게 파도가 막 요 배옥으로 올라와요. 바다에서 보낸 세월 덕분일까요? 이제 일터에 나오면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경숙 씨. 능숙한 솜씨로 일을 척척 해내는데요. 뭔 소리가 들리요, 모기야? 들었는가? 숭어 소리가. 어따, 고기가 많이 들었다요. 우와, 첫 그물부터 묵직한 게 오늘 조업 왠지 느낌이 좋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살이 통통하게 오른 숭어가 한가득. 덩달아 부부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오메, 뭐, 가오리가 넣어들었냐, 뭐냐? 아, 가오리가 아니라 무슨, 아기. 풍년도 이런 풍년이 없네요. 아따, 어제 안 왔더니 오늘 고기가 들었네, 어제 안 왔더니. 말은 안 해도 남편 성균 씨도 내심 기분이 좋은 모양인데요. 방어가 하나 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와, 세상에 대형 넙치며 감성돔까지 크기 한번 엄청납니다. 진짜 이거. 이야, 이게 다 뭔가요? 요 근래 보기 드문 월척 중에 월척. 올봄 최고의 만선인데요. 아무리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이런 날엔 절로 흥이 나지요. 오늘. 우리가 많이 들었네, 오늘. 고기가 많이 들어서 좋답니다. 표현이 없어가지고 원래. 정말이지 오늘은 숨 돌릴 틈도 없는 부부. 요즘 제 맛이라는 갑오징어부터 아귀, 숭어. 거기에 아내가 좋아하는 서대까지 떡하니 올라왔네요. 오랜만에 서대가 이제 올란가 봄이라서 처음으로 몇 마리 들었네요. 남도의 서대 해무침이라고 여수. 이거 유명해요. 맛이 막 고소하니 비린내 안 나고 그리 맛있어요. 섬에서 만나 부부가 됐고 바다에서 한 세월 보낸 두 사람. 이 좋은 바다가 옆에 있으니 지난 세월 섬을 떠나지 못했던 거겠지요. 저 적금도라고 연마을에 사는 데서 시집을 왔어. 일단 거기 일하러 갔다가 그 친구 동생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게 됐어요.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살아온 일평생. 21살 꽃다운 나이에 시집와 막둥이 키워놓고 남편 따라 바다에 나선 지도 벌써 35년째인데요. 철마다 얼굴 달리 내미는 반가운 녀석들 덕분에 지루한 줄 모르고 살아온 섬에서의 세월. 게다가 오늘처럼 수확이 좋은 날이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른다는 경숙 씨. 자, 1번 자, 요거자, 자, 32번 자. 요거. 그거 27마리, 9마리인데 7마리. 빠졌어. 요거는 400%. 수확이 풍성하니 어깨도 으쓱하고 경매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징어도 좀 났어? 고생한 대가도 두둑한데요. 이만하면 새벽잠 덜어내고 바다로 나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잖아. 예. 그렇죠. 내일 올게, 내일.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좋겠네요. 에. 또 내일을 또 기대하면서 즐겁게 살아야죠, 뭐. 부지런히 경매까지 마치고 다시 섬으로 돌아온 부부. 새벽부터 움직였으니 피곤할 법도 한데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남편 성균 씨. 그는 마을 이장까지 맡고 있는데요. 섬에 관한 일이라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5년차 이장. 일복 많기로는 따라올 자가 없답니다. 근데 동네 일 보는 것이 조금 그 많은 사람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저는 안 할라 했어요. 안 할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꼭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동네 일 본다는 게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비고 맞추기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지랖 넓고 거절도 못하고 늘 고생만 달고 사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숙 씨.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40년을 함께한 남편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그런 아내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남편. 오늘은 특별히 아내가 좋아하는 서대를 밥상에 올릴 모양인데요. 이게 자주 잡히는 어종이 아니라 가지고 이제 먹고 싶어도 이제 고기를 잡아야 먹는 거지. 이제 국불에서 먹으면 이제 멈춰리 나는 겁니다. 제 손으로 잡고도 쉬 밥상에 올리지 못했던 서대. 크고 좋은 건 늘 육지에 보내기 바빴는데요. 오늘만큼은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올릴 참입니다. 서대회 무침은 살을 많이 버무릴수록 맛이 더 쫄깃해집니다. 섬에서 치이고 다져지며 깊이를 더해온 경숙 씨의 인생처럼 말이지요. 낭도 서대해 무칩니다. 이거 순수한 우리 배에서 잡은 서대 오늘 처음으로 잡았어. 이게 바로 아내가 좋아하는 여수식 서대회 무침. 경숙 씨에겐 수십 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입니다. 이번엔 남편이 좋아하는 아귀로 얼큰한 탕을 끓이는데요. 성격은 순하디 순한데 식성은 정반대랍니다. 35년 사시니까 입맛도 다 하시겠네요. 네, 맛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 입맛은 어떠신데요? 입맛이 이제 나가 해준, 아내가 해준 거 입맛이 딱 들어간가 다 맛있어요. 시집 와서 제일 먼저 익힌 건 남편의 입맛이었지요. 그렇게 맛이 깊어가는 사이 내친 김에 숭어회까지 준비하는 남편 성균 씨. 쌈장도 좀 많이 넣을까? 표현에 인색하지만 속 좀 깊은 남편이 오늘은 꽤나 마음을 쓰십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꾹꾹 눌러 담아 만든 부부의 밥상. 두 식구 먹을 밥상에 이 정도면 진수성찬인데요. 맛이 어때요? 닭탕이 참 맛있네. 다혜 좋아하는 서대 회에 한번 먹어보소. 맛이 어쩐가? 올해 처음으로 서대 3마리 잡아서 당신이 포떡하고 해주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네. 서로에 대한 마음이 듬뿍 담긴 음식들. 그 맛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부부라는 게 그런 거겠지요. 부부는 담는다더니 작업이 끝나자마자 밭으로 달려온 부지런한 경숙 씨. 그녀를 밭으로 불러들인 녀석은 겨우내 매서운 바닷바람을 견디고 자란 방풍. 그 강인한 생명력이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섬 여인들의 인생과 닮은 것 같습니다. 딴 세상으론 곁눈질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 늘 그랬듯 고된 노동과 맞바꾼 이 결실들이 오늘 밥상을 넉넉히 채워주겠지요. 깨끗이 씻고 헹구고 잘 삶아내기만 하면 시원한 바지락탕이 완성되는데요. 오늘 갓 캔 싱싱한 바지락이니 더 바랄 것도 없지요. 별다른 양념이 없어도 깊은 맛이 우러날 것 같습니다. 도라지, 무침. 이맘때 부부의 밥상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른다는 방풍나물 무침. 랑도의 초록빛 봄맛인데요. 보기만 해도 진한 봄 내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재료가 워낙 좋으니 들어가는 재료도 조리법도 복잡할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썼어. 기본 양념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완성. 서로 다른 맛과 식감을 갖고 있는 풍부한 섬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음식으로 완성되듯 고향도 성격도 다른 부부가 서로에게 맞춰가고 의지하며 기나긴 세월을 건너왔는데요. 때론 힘들고 고단했고 때론 외롭고 서러웠던 섬살이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이 만난 것들을 마음껏 밥상에 올릴 수 있으니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다는 경숙 씨.
바로 이 맛에 섬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맛이 그리울까봐 평생 섬을 떠나지 못하나 봅니다. 남쪽으로는 신안 임자도, 서쪽으론 칠산바다와 접해 있는 섬. 섬을 둘러싼 곱고 드넓은 모래갯벌을 품은 영광 나골도. 이 섬에는 조금 특별한 밥집이 있는데요. 바로 나골도 토박이 성심씨가 꾸려가는 섬마을 유일한 하숙집입니다. 오늘 이 집의 점심 메뉴는 낙지 탕탕이에 덕자찜, 노란 알이 든 꽃게 장까지. 누가 보면 마을 잔치 열린 줄 알겠는데요. 반찬이 다양한데 예, 이걸 다 사장님이 잡으셨다고. 예, 거의 우리 아저씨가요. 새로 사온 건 없습니까? 사은 것은 생선은 거의 우리 아저씨가 해하고 오시거든요. 성심씨의 넉넉한 인심의 비밀, 바로 이분인데요. 50년 가까이 배를 탄 남편 최연진 선장입니다. 정성이 들어갔다니까요. 남편이 잡아온 제철 생선들이 그날 밥집 메뉴가 되는 거지요. 바다에서 하룻밤 꼬박 새고 잠깐 집에 들렸다 다시 서둘러 나서는 최연진 선장. 뱃일 중에서도 가장 고되다는 젖새우잡이가 그의 직업이지요. 그런데 출항 준비하다 말고 말린 아기 몇 마리 챙겨 어디론가 향하시는데요. 아니 못해. 한 개 끓여 먹어요. 못 먹는 사람들 맞지. 잡는 사람은 못 주고. 나누고 베풀기 좋아하는 게 넉넉한 바다를 꼭 닮았지만 사실 그는 바다 한 조각 없는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15 어린 나이에 배에 올라 그렇게 뱃사람이 됐지요. 여자망 맨날 그 모래시내라는 화물선 그런 거 좀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를 많이 탔죠. 젖새우 잡이만큼 힘든 일도 없다는데 젖새우 배만 20년이 넘게 탔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그에게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준 바다. 그래서 쉬 놓을 수 없었지요. 돈은 뭐가 제일 많이 듭니까? 육젓. 육젓이요? 많이만 잡히면 그게 돈이고
작년에 한 드럼에 1,500, 1,600 한 드럼에.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4번 물때에 맞춰 다짜만 그물을 올리는 젖새우잡이. 워낙 작업 자체가 힘든 데다 자칫 방심했다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최 선장과 5명의 선원들 모두 긴장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요 며칠 제대로 조업을 하지 못했던 터라 내심 기대를 하며 끌어올린 그물. 그런데 어째 첫 그물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바람 불고 나서 새우가 이렇게 변해버려. 대책이 안 쓴다, 대책이 안 돼. 깨끗한 새우들만 들어오면 좋을 텐데 바닷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지요. 경력 많다고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운도 따라줘야 하고 일단 이것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리도 잘 잡아야 하고. 운과 기술, 거기에 선장과 선원들의 호흡이 중요한 게 젖새우잡이랍니다. 앞에 이러는 사람들이 선원들이 빨리 하면 빨리 자고 동작이 뜨면 또 참 한숨도 못 자고. 이 잡아 올리는 것보다 선별하고 치는 것이 더 그러죠. 그것이 오래 걸리죠. 그렇지요. 진짜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닷물이 든 통 속에 잡어와 젖새우가 든 바구니를 넣고 쉴 새 없이 흔들어 필요한 젖새우만 추려내야 하지요. 이거 뭐지? 또 해갖고 해서 또 소금물에 깔아앉혀서 다 아주 새우젓 만들기가 쉽질 않아요. 이거 한 몇 번씩 하시네요. 한두 번에는 안 봐요. 세 번이나. 거칠고 투박한 뱃사람들이라지만 젖새우를 가려낼 땐 누구보다 섬세한데요. 그물을 끌어올리고 털어내고 선별하고 그렇게 고된 작업이 이어지는 사이 아내 성심 씨도 쉴 틈이 없습니다. 남편이 잡아온 생선 손질하고 하숙생들 밥상에 올릴 찬거리 부지런히 만들어야 하니까요. 새끼 다 해요. 3새끼. 3새끼. 네, 정말은 또 해요. 키가 못하고 어디로 못 나가고 다시 놀러 가도 못 나가고. 나골도에서 태어나 선장 남편 덕분에 평생 섬에 눌러 앉은 성심 씨. 한때 육지에 나가 농사도 지어봤지만 섬이 그립고 바다가 그리워 다시 돌아왔답니다. 별로 나는 여기가 좋대요.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섬도 좋고 바다도 좋긴 한데 배만 봐도 멀미를 하는 체질이라 남편 따라 바다에 나설 수는 없고 타고난 음식 솜씨 하나 믿고 밥집을 시작한 것이 어느덧 올해로 25년. 밥상에 오르는 모든 재료는 그날그날 잡은 제철 생선과 들에서 직접 키운 농작물.
여기에 성심 씨가 더할 것은 정성 어린 손맛밖에 없는데요. 외로운 섬에서 근무하는 하숙생들에게 따뜻한 집밥 먹이고 싶은 마음이 오늘도 밥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노란 거죠. 그 시각 최현진 선장의 배에서도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배 위에선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요리한 게 그날 메뉴가 됩니다. 고소한 군평선 위에 양념장 올려주면 맛깔스런 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되고요. 운 좋게 걸린 귀한 감성돔은 회로 썰고 요 갑오징어까지 특식으로 준비하는데요. 일하고 먹는 거라 그런지 막 잡아 올린 거라 그런지 없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최현진 선장에게 배에서 먹는 밥은 뭔가 남다르답니다. 그때는 배고팠던 게 맛있었거든. 쌀밥 주고 하니까. 딱히 지금 뭐 생각해 본 게 이제 그 바닷물에 씻혀서 민물 한번 흥근 들어가고 그 간이 약간 맞은 것 같아. 내가 보면 짠물이 좀 덜 빠져갖고. 식사 후 이어진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저녁 8시 다시 그물을 올릴 시간. 야간 작업은 특히나 위험한데요. 그러다 보니 선장도 선원들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면 졸릴 때 그때 위험하고. 조그마한 실수로 사고 나고.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요. 지금 최 선장이 궁금한 건 젖새우의 품질. 과연 이번에는 괜찮을까요? 선장님 어떻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보다 나아졌는데. 네. 요것이 들어야 잡아져. 새우. 이게 좋은 거. 참새비. 네. 이제 이거 오젓. 잡아들 틈에서 뽀얗고 좋은 젖새우만 가려내야 하는 고달픈 작업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염장하기 전 마지막까지. 늘 고생하는 선원들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내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을 달고 사는 게 선장의 숙명이지요. 미안하고 어쩔 때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배에만 있고 같이 있어야 하는데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같이 산 시간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선장의 아내로 산다는 건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거의 혼자 있죠. 애들이 안 오고 이제 하면. 아이가 배가 있으니까 일하신 게. 아버님 안 계시는데 뭐 허전하거나 적적하진 않으세요? 근데 습관이 돼갖고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은 아내 걱정, 아내는 남편 걱정으로 깊어가는 나골도의 밤. 그걸 다 피어나니 있는 거이 전부 다. 새벽 3시, 새우잠 자고 일어나 또다시 작업에 돌입합니다.
바다에서 끼니를 때우고 쪽잠을 청하고 그 어떤 일보다 힘든다는 걸 잘 알기에 최 선장은 늘 마음이 쓰인답니다.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잠도 많을 때 듣고 젊은 애들 봐봐요. 지금 항상 이러고 있죠 지금. 남들 잘 때 자지 못하고 남들 쉴 때 쉬지 못하는 뱃사람의 삶. 그래도 이 바다에 기대며 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최 선장. 어김없이 바다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 위에 맛난 밥상을 준비하는 아내. 맨날 그래요. 나 일 끝나면 놀러 다니자고. 어디를 제일 가고 싶습니까? 예?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습니까? 아니 항상 어디 가고 싶다는 것은 없어요. 뭐 어딜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두 사람에겐 오순도순 함께할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때 당시 새우철이면 한 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인 두 사람. 부부에겐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다 남았어요? 멸치하고 연근하고 몇 가지 남았다. 김치하고. 그러면 내일 해도 되겠네. 수고 다하시네. 단 2시간. 아내와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서둘러 새우바다로 향하는데요. 물때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부부의 일상은 계속되겠지요. 아프다가도 요 배에 오면은 정신력으로 그냥 좀 덜 아파요. 진짜로. 거짓말같이. 뱃사람이 육지에서 생활을 하면 뱃사람이 아니지.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뱃사람이 됐지만 이제 바다가 천직이 된 사람. 최현진 선장의 바다 인생을 응원합니다. 바다 건너 불어오는 바람 타고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남쪽 끝자락의 자리에 그만큼 봄 소식도 빠르다는 남해 노구마을. 이 봄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다는 어부 부부가 있는데요. 이른 새벽, 다정하게 바다로 나서는 이춘갑, 장금순 씨입니다. 바람이 살바람이 부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올 때가 안 오니까. 맞다. 항상 이 시간에 나가세요? 예. 그냥 이 시간 나갑니다. 지금은 2시가 아니고 좀 이제 여름 되면은 좀 일찍 4시 반이나. 비가 온다 했는데, 야. 고기가 좀 떨어지실려나 모르겠다. 지난 20여 년 전
부산 생활 정리하고 남해로 내려오면서 바다와 부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98년도 4살부터 해줍니다. 그전에는 부산에 있다가 IMF 터지고 저도거지가 따가 보니까 제가 이제 연고지가 여기다 여기 베트남도 내려가서 보고 했어요. 중국이 고향인 아내 금순 씨도 낯설었던 바다 생활이 이제 몸에 익었답니다. 이제 뭐 한 몇십 년 같이 해가 나누니까 각자 자기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예. 지금부턴 두 사람의 호흡이 빛을 발하는 순간. 또 망하가 많이 들었다. 친구도 좀 들었네. 과연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니 안 먹어도 됩니다. 망치가 많이 드세요. 우와, 세상에. 자그마한 잡어들 사이로 숭어며 참돔이며 다양한 녀석들이 가득한데요. 요즘 참돔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까? 아니 이제 봄고기 오니까 이제 참돔 되는 게 이제 되니까 이제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예. 여느 꽃도 부럽지 않은 봄 소식. 그물에 든 녀석들을 보고 부부는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린답니다. 숭어가 많이 들었네요. 예, 숭어. 도다리. 감성돔. 지고기. 예, 이런 고기가 와야 이제 계절이 이제 봄이다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잡어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통발 미끼 하고. 정말 믿기 하시고. 역시나 마지막 그물도 묵직한데요. 그중 두 사람의 눈을 사로잡은 요 녀석. 아기가 지금도 제철입니까? 제철이 아닌데 아, 일이 듭니다. 뭐 이게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러는가. 대박. 정말 대박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대물 아귀. 진짜 크기 한번 엄청나네요. 몸이 아파도 날이 굳어도 이 맛에 바다에 나오는 거겠지요. 아이고 대다. 오 아고 봤다. 아고 큰 거 걸리네. 오늘 뭐 그런 데는 뭐 좋게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땡기지요. 예. 평생 고생 안 시키고 살겠다는 약속은 이제 추억 속 이야기가 됐지만 그래도 손끝 야무진 아내 덕분에 이만큼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지런히 바다를 누빈 두둑한 대가를 안고 마을로 돌아온 부부. 고양이 밥을 좀 주고 해. 이리 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고양이들 불러 모아 맛있는 밥부터 챙겨주고요. 그리고 어판장에 갈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처음에는 변변한 물차도 없어 손수레로 일일이 실어 나르던 시절도 있었지요. 가진 게 없으니 맨몸으로 부딪혀 하나하나 일궈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럴 때는 500만 원 갖고 내려와갖고 배 딱 500만 원 주고 사니까 돈 안 남대요.
예, 그래갖고 뭐 배 사고 그 한 해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열심히 살았지. 뭐 그만 한 밤에 여름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자고 이랬어요. 매일. 예, 매일 그랬지. 이제 파도 뭐 태풍 안 오고 뭐 날이 좋으면 계속 그래 했어요. 뭐 그래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때 그죠. 그 힘든 세월 함께 이겨낸 부부. 지금쯤이면 몸이 천근만근일 텐데 남편은 2번째 바다 출근을 준비하는데요. 지금은 뭘 보러 나가시고? 그냥 통발. 예. 사모님 안 나가시고. 아이고 뭐 혼자서 혼자서 다 합니다. 응. 아침에 돈벌이 하시기에는 집사람은 좀 쉬어야 돼. 웬만하면 안 듣고 내리려고 하지. 금순 씨 생각하는 마음은 바다만큼 넓고 깊은 남편. 에고, 혼자 하려면 힘드실 텐데 그리 멀리 나가지 않아도 황금어장이 지척이니 절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눈에 어디 가면 볼락 있고 어디 가면 도다리 있고 뭐 좀 있으면 이제 갑오징어도 잡아야 되는데 갑오징어 어디 가면 봐야 되고 이게 사람이 그만둘락 해도 이 몸에 이게 베이비 나오니까나 그래 알 수도 없는 거야. 여기 전복 아닙니까 전복. 아우, 자연산 전복. 우와, 귀한 자연산 전복에다 반가운 단골 손님 해삼도 한가득. 어디 이뿐인가요? 봄바람 불 때가 제맛이라는 문어에 통실통실 살오른 털개까지 줄줄이 올라오는 걸 보니 정말 봄이 오긴 왔나 본데요. 그에게 이 고향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팔딱팔딱 살아있는 보물상자. 이 바다 믿고 지난 세월 새 아이의 아버지이자 든든한 남편 역할까지 해낼 수 있었지요. 솔직히 뭐 내가 이리 영정몽정 해두면은 가정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부모들이 일이 돼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래 했다는 것 같다가 그 자식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줄만 하다고요. 그날 저녁 금순 씨와 충갑 씨에게 금요일 저녁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객지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자식들이 집에 내려오는 날. 얼마나 좋으신지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은데요. 하긴 자식만큼 반갑고 귀한 손님이 없지요. 오늘 통발에서 잡은 싱싱한 볼락은 회로 썰어내고요. 두툼한 볼락은 별 양념 없이 잘 구워내기만 해도 입에서 살살 녹는 훌륭한 음식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료 넣고 국을 끓이신다지요? 아, 우리 동네에 만도 섬이라고 있거든요. 그 섬에 가면은 이 바위 옆에 이 부터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국이다.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가 거의 이
이 정도 크지, 크기는. 쫄깃쫄깃한 바위꿀과 구수한 국물의 조화, 남해 사람들만 아는 별미랍니다. 이번엔 남편의 야심작. 크기가 작은 해삼으로 가족 모두가 좋아하는 물회를 만드는데요. 이빨이 안 좋은 사람들이, 치아가 약한 사람들은 씻기가 이제 불편하고, 장걸 하면 보드람보면서도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귀한 털개도 오늘은 아낌없이 꺼내셨네요. 어려웠던 시절엔 잡고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것들. 하지만 자식들 입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부부. 그러고 보면 제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바다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건 자식들 푸짐하게 먹이고 바리바리 챙겨보내는 이런 즐거움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자식들 생각하는 부모의 사랑과 정성이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자식은 부모 걱정, 부모는 자식 걱정입니다. 겨울초에서 따먹으라 맛있다. 겨울초? 응, 겨울초. 거래하는 맛이 있거든. 오늘은 바다 갈 때 안 추웠어요? 아침에 좀 추웠대. 낮에는 뜨겁더만.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저녁이 깊어갑니다. 다음날 새벽, 봄 기운 넘실대는 바다가 부부를 또다시 일터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기분 좋은 만선으로 항구에 돌아온 부부. 역시나 어창에는 싱싱한 봄바다의 선물이 그득한데요. 뭡니까? 밀어. 어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선물 민어까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보답해주는 고마운 바다인데요. 나이 먹으면 하루하루 습관처럼 지루하고 무료하게 인생은 다 그리 흘러갈 줄 알았는데 매일이 즐거운 새날이라는 부부. 이 바다가 곁에 있어 그럴 겁니다.